안녕하세요. 온라인 말받아치기 학원 보이스킹 강사 아나운서 박은주입니다. 제 경험담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처음 보이스킹 사이트를 낼 때 여러 홈페이지 디자인 업체들과 컨택을 하고요. 그중에서 팀장님께서 상담을 가장 잘해주시는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자료를 넘기고요. 한 2주 정도 기다렸는데 팀장님 밑에서 일하는 디자이너께서 이제 어느 날 오늘 저녁 7시에 메일함을 열어보면 보이스킹 홈페이지 디자인이 완성이 돼 있을 거래요. 그래서 제가 두근두근 하면서 약속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메일함을 딱 열었는데 초등학생이 포토샵으로 장난쳐 놓은 수준의 디자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자고요. 이제 다음 날 출근 시간 정도 돼서 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미안해 하세요. 그러시면서 지금 사이트 오픈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도 또 다른 업체에 가서 새로 시작하기는 힘들 테니까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대요. 첫 번째는 기존의 디자이너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들도 이 인력 가용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고 지금 투입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이너가 딱 한 명 있대요. 그래서 그분께 새로 작업을 맡겨보는 것. 두 가지 중에서 얼른 선택을 해서 결정 후에 10분 뒤 전화를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막 고민을 하다가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부산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들으시자마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주야, 그 팀장한테 전화해서 딱 두 마디만 하고 끊어. 둘 중 누가 할지는 팀장님이 정하세요. 저에게는 결과로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조언을 따랐고요. 며칠 뒤에 제 마음에 쏙 드는 디자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둘 중에 누가 하셨는지는 모르고 있어요. 그건 팀장님의 고민이 된 거죠. 그래서요, 실전 언어 호신술 기술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방법과 해결책을 물어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은주야, 너 이제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 광범위한 질문에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바로 아버지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빠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별수 없음을 고백하시게 되더라고요. 고등학생 때 좀 공부하다가 쉬고 있는데 저희 친언니가 저에게 와서 막 비꼬아요. 너 그렇게 해서 서울대 가겠냐?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지 언니가 좀 알려줘봐. 그러니까 언니가 자리를 떴어요.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혹은 손님께서 저라면 어떻게 해결하실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용한 말받아치기의 대사가 됩니다. 그러면요, 상대는 이제 이상적인 방법을 열심히 설명해 보려고 하겠지만 똑같은 질문이 나에게 바로 되돌아올 줄을 모르고 총공격 중이었기 때문에요. 바로 수비태세로 전환해서 뾰족한 답을 내놓기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정치권에서도 이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안상수 의원이요, 이낙연 국무총리께 김정은 집권 후 300명을 총살시켰죠. 이런 지도자와 협상하는 게 지금 맞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총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안 의원이 바로 저렇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 문제를 흐지부지하다가 공격을 철회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누가 뭐 미팅 도중에라도 그건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반문하세요. 그럼 땡땡씨 생각대로라면 어떤 답이 나와야 되죠? 이럴 때 좋은 방법 있을까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내가 방법을 설명해요. 그런데 그건 좋은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한다면 그럼 더 좋은 생각이라도 있으세요? 라고 하면 아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하던 설명 계속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 뭐 추석 명절이나 혹은 직장에서도 빨리 너네 부모님 손주 보여드려야지 이런 말 들을 때가 많잖아요. 그때 답할 것이 없다면 저희는 노력해도 잘 안 되던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곤란한 답을 그분께 다시 하시도록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혹은요, 제가 처음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신혼여행을 마치고 방송국에 출근을 했는데 여러 명의 선배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은주 씨 자녀는 몇 명이나 낳을 거야? 그때 제가 썼던 최고의 방법은요. 하늘의 뜻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러니까 선배들이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 누가 공격을 해요. 옷 색깔 진짜 촌스럽다. 그러면 내가 비난당한 것과 정반대로 물어버리면 돼요. 최고로 세련된 색은 그럼 무슨 색이니? 여기에 여러분은 답하실 수 있겠어요? 너 오늘 스타일 최악이다. 그러면 최고의 스타일은 뭔데? 보여줘.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하지. 아무도 하지 않은 말은 뭐니? 그런 말이 있긴 하니? 자, 그 다음에 현실에서의 사례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실제 저의 그 말받아치기 오프라인 강의에 오셨던 수강생들께서 겪으신 일인데요.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데일리 원피스를 입고 첫 모임에 나갔는데 나이 많은 언니가 초면부터 반말에다가 비꼬는 말투로 너 되게 꾸민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벙 쪄서 아, 저희 어머니가 처음 가는 자리라서 잘 입고 가라고 하셔서요. 이렇게 변명, 해명, 설명을 했대요. 너희 엄마 어떤 타입인지 알겠다. 또 이러더래요. 그래서 네? 이러고 그냥 웃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받아쳐야 될까요? 너 되게 꾸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요. 그 꾸민다라는 말의 정의를 물어보면 됩니다. 즉, 꾸민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는 거죠. 사람들은 근본적인 정의 내리기에 약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스스로 뭔가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려고 하다가 횡설수설하게 되고요. 본인의 무지를 그냥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냥 외국어를 들은 사람처럼 나는 모르겠다. 네가 말뜻 설명해봐라.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묻는 거예요. 특히 이건 그냥 우리가 자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쓰는 그냥 일상적인 단어들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뜻을 물으면 그게 상대에게 강한 추궁으로 바뀌기도 하죠. 두 번째 방법은요. 상대방에게 너 되게 꾸민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책임을 돌려주는 거예요. 즉, 왜 제가 꾸민다고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전까지는 내가 안 꾸몄다라는 걸 내가 증명을 해야 되다가 왜 제가 그런다고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돌려주고 나면요. 상대가 내가 꾸몄음을 본인이 증명해야 되는 한마디로 공격과 방어 입장이 이제 뒤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네. 혹은 세 번째 방법으로요. 해결책을 묻는 거예요. 앞서 다뤘던 그 이야기 그대로 여기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입고 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언니가 제대로 답을 할 수 있을까요? 1에서 3번 다 떠나서 아주 힘을 빼고요. 너 되게 꾸민다. 네, 원래 꾸미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거겠고요. 자, 1, 2번 답의 경우에는 그 나이 많은 언니가 들으면 몰라? 꾸미는 게 꾸미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아니 꾸민다의 정의가 저랑 다른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언니는 정확히 무슨 뜻으로 쓰셨어요? 재차 근본적인 질문을 또 던지세요. 당연히 제대로 답을 못할 거예요. 아니 제가 2번이나 여쭤봤는데 아무 근거 없이 계속 꾸민다고만 하시네요. 이렇게 돌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에 그 김영민 교수의 영민한 질문이라는 시리즈가 있었는데요. 추석 때 이제 추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라라는 거였어요. 결혼 안 하니? 이러면 곧 하겠죠가 아니고 결혼이란 무엇인가요? 손주 하나 안겨다오. 손주란 어떤 존재인가요? 자녀란 어떤 존재예요, 엄마? 이런 식으로. 아예 늙음하게 외로워서 그런다. 외로움이란 무엇인데요? 이러면 사람들은 그 근본적인 정의에 너무 약하다. 그래서 좋은 말받아치기가 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그럼 어떻게 입고 와야 돼요? 라고 했을 때 뭐 바지에 티 같은 거 입으면 되잖아. 이렇게 정말 답을 준다면요. 아니다라는 걸 하나 더 넣어서 또 질문으로 응수할 수 있습니다. 바지에 티 아니면 다 꾸미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안 꾸미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너와 내가 다르다라는 걸 인식시키면 되겠죠. 너네 엄마 어떤 타입인지 알 것 같다. 어떤 타입이신데요? 하고 이 사람의 답을 들으세요. 틀렸어요. 저희 엄마 누구신지 알아요? 만나보셨어요? 대답을 듣습니다. 틀리잖아요. 근데 왜 안다는 식으로 말씀하세요? 네. 혹은 언니도 어떤 타입인지 저 알겠어요. 무슨 타입인데 바로 답을 주기보다는 꼭 말해야 돼요. 말해봐, 말해봐 이런다면 잘 모르면서 말하는 타입이에요. 주위에서 그런 말 많이 듣죠? 뭔 소리야? 막 이러면서 네 강하게 반발을 한다면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은요. 어떤 직장인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기가 직장 상사의 그 폭언에 대해서
뭔가 반발을 할 경우에는 너는 웃자고 한 농담에 죽자고 달려드는구나. 이런 식으로 꼭 말씀을 하신대요. 여기에 어떻게 자기가 또 받아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기에 듣는 사람도 유쾌해야 농담이지 불쾌하면 농담인가요? 이렇게 말을 해보라고 했어요. 이것이야말로 농담과 희롱의 차이겠죠. 그래서 듣는 사람도 유쾌해야 진정한 농담인 겁니다. 또 저희 그 수업에 오시는 분들께 이제 말 받아치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언어 공격 뭐 아무거나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입냄새나 이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전 언어 호신술 6번째 기술이 뭐냐면요.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상대의 논할 자격을 논한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넌 더해, 너에 비하면 약하다, 너만 모르지 이렇게 받아치민다면요. 알았다고 할 수도 없고 몰랐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게 되겠죠. 다음, 이제 프로 막말러들의 희롱들입니다. 내가 결혼만 안 했으면 탱탱씨 어떻게 해봤을 텐데 실제로 저희 수강생께서 그 상사께 들었던 말이에요. 네? 당황해서 그냥 웃어버렸대요. 아니 나는 그냥 딸 같아서 귀여워서 해본 말이야 이러시더래요. 자, 딸 같아서 이게 나왔죠? 그렇다면 방금 하신 그 말씀 나중에 따님이 상사께 똑같이 들으면 어떠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일침을 놓으면요. 이전처럼 막말을 일삼지는 못하게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실전 언어 호신술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예시들로 준비해 가겠습니다.